10시, 9시에 가서 12시. 9시에 가서 12시에 와? 그럼 보통 한 3, 4시간 정도 받겠네? 보통 그게 정말 칼같이 주지는 않겠지. 조금은 더 주겠지, 설마.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받는다 치면 2주에 한 번씩 한 8시간, 8시간씩. 언제 시작했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이번에 시작하는 거야? 아, 시작선발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 8번에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는 채우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구나. 15시간이 꽉 찬 건데. 뭐, 채워놓으면은 나쁠 건 없죠? 그렇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채우셔야 돼요. 아시죠? 채우셔야 되는 거는 조율을 나랑 좀 해봅시다. 그 전에 있던 선생님은 그럼 조율 어떻게 하셨는데요? 시학쌤은? 어? 아, 그냥 영상으로 퉁? 그건 아니, 네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알았어. 있었을 때. 시작 봤다고 치는 거야. 나 선생님. 아니, 쌤이 너 믿고. 선생님 구독자. 그러니까 선생님 쉽지 않아. 나도 영상 제 채널에다가 올릴 거고요. 영상 올리게 되면은 그거 이전 시즌 거는 다 비공개로 돌려놓고 새로운 시즌 거는 공개로 해놓고 그다음에 개념 정리되어 있는 것도 또 따로 올려놓기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니네들 같은 경우에도 재생목 만들어서 올려놓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지가 빼먹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기서 매번 올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시작해도 될까요? 장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손에 피부가 완전 작살이 나서 그것 때문에 당분간 좀 끼고 있어야 돼갖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시작쌤이랑, 그러니까 나랑 비슷하게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수업 스타일이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이, 과제라던가 그러니까 성취도라든가, 그러니까 그 해결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두 번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여기 와서, 특히나 스페반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요. 미리 얘기하지만 힘들고 빡세요. 근데 여기서 엄마가 시켜서 왔어요 라고 하시면 사실 내려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하면은 절대 못 따라가요.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이거 분명 처집니다. 왜냐면 지금 적어도 나는 다른 반, 그러니까 정말 다른 객관적인 걸로 제가 다른 반 애들의 숙제를 내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다른 반 같은 경우는 50문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숙제를 내준다고 친다면 저는 스페반 애들은 최소 90문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내주는 편이에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좀 변칙적으로 교재들이 좀 많아서 좀 다양해가지고 요걸 끝내야 돼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웬만한 다른 반 애들보다 숙제가 거의 1.5배 이상 나가야 돼요. 그리고 스카이 패스반이라는 것 의미 자체가 스카이반을 뛰어넘는 반이라는 뜻이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여기 스카이반이 있으면 그 위에가 이제 의대반이잖아요. 그럼 스카이 패스반이라고 하는 거는 왜 있냐면 스카이반에서 의대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진도를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스페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속진반이에요.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 반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스카이반도 커리큘럼이 과정이 하나씩 나가고요. 의대도 하나씩 나가고 심화는 따로 수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스카이 패스반만 2개씩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과정 통틀어서 스카이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명문반 없죠. 이제 엘리트반. 엘리트반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중에서 스카이 패스반 같은 경우가 숙제에 대한 부담이나 진도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큰 반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해 드린다면 엄마가 시켜서 온 것까진 좋으나 너네들이 여기서 못하겠다 싶으면 빠르게 나가셔야 돼요. 차라리.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배짱 부리고 버티면요. 이번에 예비고일에서 어떤 애 하나가 이제 스카이패스 A반에서 한 2년 동안 버티다가 원래 스카이패스 A반 같은 경우 의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의대로 못 올라가고 계속 스카이패스. 다른 애들 다 올라갈 때 얘는 계속 잔류를 하다가 이번에 의대로 억지로 올려서 했는데 네, 결과가 처참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미래를 알아요. 쭌댔어요. 걔는 공부 배우니만 못한 식으로 훑었기 때문에 걔는 쭌댔어요. 그래서 그 스카이 패스반의 속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도가 빠르건 느리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케어를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빡센 반이 맞아요. 빡세야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각오를 다시 다져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진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선행반이 지금 니네가 1학년 2학기를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학교에서 1학년 2학기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3학년 2학기를 지금 막 시작하고 공통수학을 같이 병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엔 선행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난 그럼 선행이라고 하는 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뭐야? 엄마가 시켜서요. 친구가 하니까요. 나가셔도 돼요. 진짜 정말 그거 그냥 아니면 진짜 정말 그러려고 있었던 애 있어. 내려가면 쪽팔리니까요. 그런 대답을 했던 애도 있어. 그 애가 단원 테스트 성적이 30, 30, 30, 30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내려간다고 버티던 애가 있는데 내가 조졌다고 얘기하는 애가 걔예요. 걔는 정말 그냥 고등학교 조진 거예요. 걔는 이제 5등급 제도로 받았을 때 높게 받으면 이 주변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높이 받으면 3등급 나올 겁니다. 지금 의대반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고등학교 의대 예비고1 넘어가서 장담할 수 있어요. 걔는 이제 예비고1 말고 고1로 넘어갔을 때 잘 받으면 3등급이에요. 공부 포기해야 돼요. 테크가 망가졌어요. 아니면 한 3수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 갈아엎어야 돼서. 하느님만 못합니다. 선행의 목표라는 건 뭐냐면은 선행을 했을 때 남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봐. 야, 영어도 진짜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수학 선생님을 하기 전에 영어 점수를 정말 극적으로 올렸을 때 제가 토익 850까지 올려봤거든요. 근데 지금 토익 시험 보면은 제가 한 300점 정도 맞을 자신 있어요. 무슨 말이야? 다 까먹었다고요. 다 까먹는 게 너무 당연해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한 번 배우면 되게 안 까먹을 것 같지만 니네 부모님들도 다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들로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시험 그 책 갖다 주고서 엄마 이거 좀 도와줘라고 하면은 너 나한테 왜 그러니? 라는 얘기가 분명 나올 거라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지만 그분들 다 까먹는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렇게 빡세게 공부를 했던 사람들도 10년, 20년 지나면 까먹는 게 당연한데 너네들 같은 경우는 아직 빡세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2바퀴, 3바퀴를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되면은 다 까먹는 게 당연해요. 다 까먹지는 말고 그럼 기본적으로 남겨놔야 될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할까요? 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이 한 문제 풀 수 있어. 어디다 쓸 건데, 그래서. 그 한 문제가 10년 뒤에, 그러니까 2년 뒤에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3년 뒤에도. 그러니까 지금 3학년 2학기 걸 배우고 있는 건 2년 뒤에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 2년 뒤에 그 문제 나올 것 같아? 근데 그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뭐해? 그 문제가 어떤 개념으로, 무슨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선행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선행에서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건 뭐예요? 탄탄한 개념이에요. 개념적으로서 좀 완벽하게 단단하게 좀 챙겨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한 문제를 푼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적으로 치이는 건 알지만 그 문제 하나 해결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 크게 없다고요. 그래서 숙제 같은 경우에는 막 오답 정리 같은 거를 막 한다라고 해서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답 풀어라, 고쳐라 라고 하면은 그 오답만 한 5번, 10번 풀어놓은 애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풀었어? 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해요. 왜 이거 틀렸어? 그러면 기억이 안 나서요. 라는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이 얘기 하면은 되게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티처스에 나오는 정승재 강사님이 맨날 이 얘기해요.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 막 강조를 해요. 나도 5년, 10년 전에 정승재 강사님이라는 그 멘트를 알기 전부터 내가 하던 말인데, 인지도 차이. 그래서, 나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외워서 어디다 쓸 거야? 선생님이 막 앞에서 문제 막 열심히 풀어줘. 그러면은 진짜 정말 신경회로가 눈에서 손으로 연결된 애들이 있어요. 머리를 안 거쳐서 눈에서 손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막 써놓고 채우는 애 있어요. 그래놓고 오답 고쳤대. 그리고 세모 표시. 그리고 다시 복습 안 해. 왜? 끝냈으니까. 끝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숙제를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개념을 기억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선행이기 때문이고, 그럼 개념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오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답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뭘 틀렸는지, 내가 뭘로 쳤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숙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아직 여러분들이 1학년이어서 초등학교스럽게 막 숙제 하나하나 채점해주고 막 관리하고 굳이 그래야 될까요? 아직까지 초등학교 마인드로 엄마가 숙제 해야 그래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니까 숙제해요. 선생님이 오답 고치라니까 오답해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3학년 2학기 있고 고등학교 1학년 걸 배운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 이제 왜 틀렸는지, 뭘 틀렸는지, 어떻게 틀렸는지, 그 다음에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는 게 자기주도적인 학습인 거고, 그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공부 방법 자체를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삼각비 시작하겠습니다. 삼각비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세 변의 길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삼각비라고 해요. 어디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야, 직각삼각형 하면은 생각나는 건 뭐가 있어요? 그쵸.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머릿속에서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죠?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요. 그 다음에 삼각비 같은 경우에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그 하나의 삼각형에서의 세 변의 길이의 비 사이의 관계, 길이의 관계를 구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림 하나를 그려봤을 때 여기를 A라고 할게요. A, B, C 라고 한다면 직각과 빗변이 아닌 다른 하나의 기준각을 이용해서 관계를 세워요. 자, 이름 하나씩 잡아볼게요. 기준각이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요 놈을 기준으로 얘 A씨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 빗변이라고 부르죠. 얘는 빗변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각의 대변. 얘가 높이예요. 그 다음에 기준각 옆에 딱 붙어 있는 애가 밑변입니다. 배우셨어요? 아닌데. 그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기본적인 거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지. 수학에서 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밑에 있는 거. 자, 그러면 기둥의 이름은 뭐로 정해져요? 밑면의 모양에 따라 정해지지 않아요?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오각형이면 오각기둥, 원이면 원기둥.
자, 그러면 니네 분명 밑에 있는 애가 밑변이라 그랬다. 자, 그러면 자, 밑변이 어디야? 밑면이 어디야? 저 동그라미요. 얘 밑에 아닌데? 오른쪽 왼쪽인데? 그럼 두 번째. 자, 밑변과 높이를, 밑변이 밑에 있는 변이고 높이가 위에 그 수직이네를, 밑변과 수직이네를 높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삼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삼각형 하나 그려서, 자, 그럼 어디가 밑변인데? 수학에서의 밑은 언더 아래에 있는 그거 아래가 아니에요. 수학에서의 밑은 기준입니다. 기준면이에요. 기준면 모양이 동그라미니까 원이니까 원 기둥이 되는 거고, 기준면이 삼각형이니까 삼각기둥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기준면과 수직으로 꼭지점까지 닿는 것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고요. 기준면이에요, 기준면. 그럼 기준이 되는 애가 밑이라고 해요. 여기 밑변 하면은, 네, 제가 그래서 강조했던 부분이 뭐예요? 어떠한 각을 기준으로 그 옆에 있는 애가 밑변이다. 얘가 기준이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한번 잘 생각해 봐봐. 이거는 저기 제일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요렇게만 그려볼게요. 3, 2, 루트 13.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아이고. 6, 4, 2루트 13 나와요. 자, 여기서 잠깐 하나만 질문. 기준각이 여기라고 하면 밑변분의 높이가 요렇게 밑변분의 높이 하면 얼마예요? 요렇게 밑변분의 높이 하면 얼마예요?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 자, 그러면 삼각형의 모양이랑 이 길이의 B 사이의 관계랑 그러니까 크기랑, 다시, 삼각형의 크기랑 B랑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의 삼각형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커지게 되면 나머지 변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 B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각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세 변 사이의 길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들을 삼각 B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각이냐라고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첫 번째, 빗변 분의 높이 사이의 관계식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빗변 분의 밑변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밑변분의 높이 라고 하는 거에 이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기준각을 기준으로, 기준각에 대한 이름이 밑변 높이, 빗변일 때 이 빗변분의 높이라고 하는 애를 사인라고 해요. 한글로 읽을 때 사인이라고 읽어요. 사인 라고 읽습니다. 예를 들어 A가 그럼 30도다 라고 하면 사인 30도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A라는 애가 60도다 그러면 사인 60도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 A라고 하는 애가 요 각에 대한, 요 위치에 대한, 요때 각에 대한 크기를 그냥 나타내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름이 코사인이라고 해요. 뭐라고? 코사인. 외우는 방법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에 얘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얘는 탄젠트라고 합니다.
난 이런 문자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세계에서 짱을 먹었다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올 모든 수학 기호들은 싹 다 영어입니다. 싹 다 영어예요. 영어고요. 영어고요. 네, 그리스 문자인데 영어고요. 또 뭐 있죠? 안 배운 거? 네, 시그마고요. 인테그랄이고요. 네, 리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또 뭐 있죠? 다른 거 더 배울 거 있나? 일단 대표적인 기호는 이 정도. 그렇죠. 이런 것도 있죠. C랑 P도 있죠. 파이도 있고 하모니우스도 있고. 어? 네. 콤비네이션, 퍼뮤테이션, 파이, 하모니우스라고 하는 영어고요. 저것도 사인이라는 영어, 코사인이라는 영어, 탄젠트라는 영어. 그 다음에 나중에 더 배우시겠지만 이제 시컨트, 코신컨트, 코탄젠트라고 하는 삼각비가 추가적으로 더 배워요. 미적분 2에서요. 그러면 자, 외우는 방법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영어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영어의 뜻 확인하기. 첫 번째, 이 사인이라고 하는 애는 요거의 약자거든요.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낯설 거예요. 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텐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정말 특정한 도형에서의 높이를 말해요. 저런 직각삼각형에서의 높이가 사인이에요. 실제로 사인이라고 불러요. 외국에서는 사인 하면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말합니다. 그럼 높이입니다. 높이. 그러니까 사인 하면은 뭘 생각해야 돼? 얘들 같은 경우에는 빗변분의 높이라고 하는 그 높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미 사인으로 쓰고 있으니까 훨씬 생각하기 쉽겠죠. 그럼 코사인은 잠시 내려놓고 탄젠트를 한번 내려가서 탄젠트 라고 하는 애도 되게 직관적인 뜻을 가져요. 탄젠트라는 애는요, 실질적으로 영어 단어 뜻 중에서 기울기를 뜻합니다.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증가량분의 Y증가량. 우리 X증가량을 보통 이제 여기서 따지면 X증가량이 뭐가 되는 거예요? Y증가량이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탄젠트라고 하는 게 되게 직관적인 단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탄 A 어쩌라고. 탄젠트 그게 뭔데?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탄젠트라고 하는 애는 실질적으로 영어 뜻 사전 찾아보시면 기울기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그럼 선생님 코사인이라고 하는데 코사인은 무슨 뜻인가요? 코사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어를 조금 요만큼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한글 같은 경우나 영어에서 접두사 혹은 접미사라는 단어의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접두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살구 앞에 개가 붙어서 개살구라고 하는 그런 접두사가 붙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접두사 개라고 하는 거의 뜻은 뭐게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가짜애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개살구는 뭐예요? 살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같지 않은 살구.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라고 얘기하는 그 속담이 있는데, 개살구는요, 먹으면 속 쓰려서 토해요. 살구랑 똑같이 생겼는데 요만큼 쪼까맣게 생겼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정말 먹으면은 토하고 진짜 며칠 동안 아프고 그 정도로 쓰고 쉬고 떨고 맛없 맛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엉망진창의 가짜의 이런 뜻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개떡. 개떡이라고 하는 건 요새는 판에 찍어갖고 되게 이쁘게 나오는데, 예전에 말하는 개떡은 그럼 뭐일 것 같아요? 대충 빚어놓은 떡.
이 개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엄마 욕이라고 생각하는 개삐 이런 개다리 이거라고 하는 그건 뭐겠어요? 그래서 사람 새끼가 못된 그런 모자른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그 왈왈 쉐끼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그런 의미로도 쓰이죠. 근데 원래 따지면 요렇대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똑같이 접두사, 접미사라는 게 존재해요. 그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일단 모노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게 무슨 소리니? 모노라고 하는 건 하나의 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의. 그 다음에 D 또는 D야, 다이야 등등등 여러 가지 얘가 둘이라는 표현을 지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로그라고 하는 이 자체가 글이라는 말을 또는 말 요런 뜻을 가져요. 자, 이제 요거 한번 조합해봐요. 모놀로그, 혼잣말, 독백, 다이얼로그, 네, 대화. 둘이 하는 말, 대화. 모놀로그,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것도 로그라는 같은 뜻의 하나가 하는 말, 혼잣말, 둘이 하는 말, 대화.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 코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코라고 하는 애는 붙이기 전에 코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아니면 곁에 라는 뜻이에요. 이거 붙는 건 흔히 붙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뭐냐면 워커. 워커의 뜻이 뭐죠? 일하는 사람? 그럼 코워커. 같이 일하는 사람, 동료. 이런 뜻을 가지죠. 자, 그러면 요대로 자, 갑자기 수학 시간에서 영어 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자, 사인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사인 친구요. 사인 옆에 있는 애예요.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뜻이 딱히 있지 않아요. 진짜 실제로 코사인은 애 그 뜻이에요. 사인 친구예요. 사인 옆에 있는 함께 있는 쩔이에요. 그럼 밑변을 나타내는 뜻은 없나요? 걔가 이제 시컨트라고 해요. 시컨트. 나중에 배우면. 그럼 이제 시컨트 친구니까 뭐예요? 코시컨트라고 하는 애가 따로 있고요. 그럼 탄젠트 친구도 있나요? 네, 코탄젠트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총 6가지를 배웁니다. 아니에요. 3가지만 배웁니다. 자, 기억하기가 조금 더 쉬울까요? 그럼 코사인만 굳이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사인하고 탄젠트만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면 나머지가 코사인이니까. 그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까지 알려드리고 조금 쉬었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그러면 난 아직도 이렇게 외워놨어요. 뭐냐면 진짜 못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탄젠트라는 애와 코사인 사인이라는 앞 글자에 필기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S 필기체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S의 대문자 필기체는 되게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S의 소문자 필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써요. 반잘린 모양으로 써요, 실제로. 그러니까 R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쓰는 게 R 필기체예요. 소문자 R 필기체. 못 믿겠으면 진짜 찾아봐요. 있어요. 이거 나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과장을 하는 한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S 필기체에 소문자 하나를 딸게요. C는 그냥 이게 C를 쓰고요. 탄젠트는 탄젠트라고 이렇게 써요. 그럼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사인이 뭐라고요? 사인 어떻게 쓴다고? 사인. 어떻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빗변분의 높이. 기억하기 조금 쉬우라고 이제 방향을 잡아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은 어떻게 해요? 코사인. 네. 코사인 이렇게 썼죠? 빗변분의 밑변. 그럼 탄젠트는 여기요. 타안젠트. 탄젠트 여기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 이 정도로 네, 2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일단 네,
이 단어의 뜻 자체도 말씀드렸고 빗변분의 높이, 그 다음에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는 방법까지 조금 알고 계신다면 삼각비 네 이해 조금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삼각비 같은 경우에는 각만 주어지면 크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일정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길이가 주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돼? 만약에 길이가 주어지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거기에 있는 삼각비 값을 구하래. 그럼 어떤 식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 될 것 같아? 구할 수 있는 쪽으로 위치를 옮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소공식이라고 하죠? 소공식 알아요? 얘는 소공식이라고 안 해요? 혹시 니네 직각삼각형 사이에 닮은 조건, 그러니까 닮음의 성질 활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a제곱은 x, 그러니까 뭐 b제곱은 ax, c제곱은 ay, h제곱은 xy라고 하는 걸 소공식이라고 하지 않고 따로 뭐라고 부르니? 따로 안 불러도 그냥 외워요. 아,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생겨먹은 도형이라서 이게 진짜 정말 유치뽕 짝인데요. 자, 마치 여기에 직각에 직각을 내려놓으시면 모양 자체가 진짜 한글 소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그냥 소공식이라고 퉁쳐요. 쩍관한 공식이 그래서 소공식이 아니라요. 소모양 공식이라 해서 소공식이에요. 그냥 그렇게 쳐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요 길이가 5고 요 길이가 4다? 근데 요 가격 크기가 x라고 주어졌어. 자, 코사인 x가 얼마게? 라고 하려면 빗변분의 자 빗변분의 밑변 요렇게 이쪽으로 구하려면 이 길이가 구해야 되고요. 아 그럼 요 길이 3이니까 뭐. 그 다음에 요 길이도 뭐 구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 뭐 이게 구할 수 있기는 해. 그치? 근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x가 같은 각이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오른 왼쪽 끝이 x로 똑같잖아요. 코사인 x가 뭐라고요? 5분의 4요. 응. 그치, 애초에 내가 닮음으로 똑같이 얘기하기도 했고, 각의 위치를 옮겨주기만 하면은 내가 구할 수 있는 숫자로 확인이 가능하잖아. 실제로 여기 있는 이 값을 구해보신다면,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2가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2를 계산하시면, 이거는 5분의 4라는 값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5분의 4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내가 구할 수 있는 각으로 다이렉트로 옮겨서 풀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삼각비는 뭐? 각을 옮기더라도 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각의 위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내 값을 구할 수 있다입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그 개념 한 통 3학년 2학기 거 제일 앞에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페이지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 기반으로 좀 뭔가 체크할 것들이 있으면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각비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 사이의 길이의 비를 말한다. 그죠? 그 직각삼각형이라는 거는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삼각형 아니고 직각삼각형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각을 A라고 한다면 각 A에 대한 사인값, 각 A에 대한 코사인값, 각 A에 대한 탄젠트 값이라고 하는 애를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밑에 있는 참고에다가 아직 뜻 안 써놨으면 그냥 눈으로 보셨으면 꼭 써놓으십시오. 사인이라고 하는 높이를 뜻한다. 직각삼각형에서의 특정한 높이를 말한다. 그 밑에 밑에다 쓰시면 돼요. 탄젠트라고 하는 애는 뭘 말한다? 기울기를 말한다.
그리고 그 렉처 두 번째를 확인해 보시면 삼각형에서 첫 번째 걸 확인해 보시면 구하고자 하는 각에 따라 높이와 밑변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 부분 제가 얘기했죠? 기준각 옆에 있는 애가 밑변이다. 그죠? 기준각 옆에 빗변이 아닌 다른 애가 밑변이다. 대변의 길이를 높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죠? 두 번째 거는 맨 마지막 쪽에 점선 나와 있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각 A의 크기가 정해지면 렉처 두 번째 회색 부분의 가운데 얘기예요. 각 A의 크기가 정해지면 직각삼각형 크기에 관계없이 삼각 B의 값은 일정하다. 요 부분. 직각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삼각 B의 값은 일정하게 결정된다. 라고 한 부분 줄 그어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옆에 가서 이그젬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 1-1번. sin A. 빗변분의 높이니까 몇 분의 몇? 5분의 3. 코사인 A. 5분의 4. 5분의 4. 탄젠트 A. 그리세요. 요거 그리세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린 것 식으로 기억을 해서 생각하세요. 탄젠트 탄 쓰면 몇 분의 몇? 4분의 3. 그 다음에 사인 B. 만약에 사인 B가 헷갈리시면 우리는 지금 기준각을 어디에다가 놓고 구탱이 어느에다가 박아놓고 시작했어? 왼쪽에다가 놨잖아. 그럼 사인 B라고 하는 애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 구탱이에다가 B를 놓으면 C고 A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 새롭게 그려도 상관없잖아. 그지?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 3, 요 길이가 4, 요 길이가 5가 되니까 그럼 사인 B 5분의 4 코사인은 B, 코사인 B 코사인 B, 코사인 B 5분의 3 탄젠트 B 3분의 4 이런 식으로 그려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요런 거 그리는 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네, 진짜 정말 이거를 달달달달달 외워서 바로바로 쓰실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이걸 달달달달달 외워갖고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하거나 나의 조언이 큰 힌트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뭐 잘난 척일지는 모르겠지만 공간지각력 자체가 아직 요새는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이 배울 때 당시 중학교 때 배웠을 때 그 IQ 테스트 그 인지적성 검사에서 제일 높게 나왔던 게 공간지각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 도형이 왜 안 굴러가지라는 생각. 돌리면 되잖아를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다 하셔야지 뭐 어떡해. 별 수 없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8이라 하고 코사인 A가 2분의 1. 야. 코사인 A가 2분의 1이래. 지금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디죠? 요렇게 그리면 될까요? 여기다가 요렇게 그려놓고 한번 보자면 A가 있는데 8이라고 했는데 코사인 A니까 뭐분의 뭐야? 8분의 뭐야? 그치? 8분의 뭔진 모르겠지만 그 값이 얼마래? 2분의 1이래. 그럼 코사인 A가 2분의 1이 되려면 요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요 길이 4 잡았네? 하는 순간 또 직각이니까 뭘 쓸 수 있어서 피타고라스 사용할 수 있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는데 혹시 얼마게? 4루트 3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개를 구해놓고 나서 세 변의 길이 확인했으니까 자, AC의 길이 4, BC의 길이 4루트 3, sin A 8분의 4루트 3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루트 3 탄젠트 A 루트 3 뭘 보고 헷갈리는 거야?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뭘 보고 헷갈린 거야? 궁금해서. 그건 죄송할 게 아니에요. 알려주고 다시 공부하면 되는 거지. 탄젠트가 안 외워져요. 아니면은 가끔 요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빗변 말고
요 각에서 출발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발해서 도착한다고 이게 빗변 빼고 그러면 여기 출발 빗변분의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옆에 있는 것분의 높이로 생각하시면 탄젠트 A라고 하는 애는 뭐 얘분의 얘. 그럼 만약에 탄젠트 B라고 하는 건 뭐 얘분의 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거는 네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이거 삼각비 안 외우면 어떻게 되나요? 네, 수능 포기하시면 돼요. 왜요? 이거 대수에서 나와요.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는 수능 범위입니다. 삼각비 심화 과정이 요걸 기본으로 하는, 요걸 기초로 해서 쌓아나가는 그 다음 과정이 대수에서 나오는데요. 여기 안 돼요. 아, 봐도 모르겠어요. 하고 포기하시면, 네, 수능 포기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수능 포기 안 해도 돼. 공부 포기하시면 돼요. 왜? 이미 대수에서 수시도 글렀고, 정시도 글렀고, 그럼 공부 포기하시고, 굳이 3년 투자할 시간이 뭐 있습니까? 그죠? 쉽죠? 잠시만요. 뒤에서 방해꾼이 와가지고. 뭐 보러 왔냐? 저번에 본 거 본다고 좀 나아지겠냐? 아저씨 만약에 이거 시험 한번 다시 봤는데 저번 시험이랑 성적 크게 차이 안 나면 그럼 그냥 숙제를 한 100문제 정도만 더 풀어보자. 콜? 저번 거보다는 적어도 최소 15점 이상 올라가야 된다. 콜? 그럴 수 있지? 지금 도함수 활용 두 번째 거. 자, 여러분들, 네, 잠시만 제가 저놈 거 하나만 좀 뽑아오는 동안에, 밑에 있는, 예제 1-1번이랑 유제 1-1번, 1-2번, 이렇게만 한번 조금 풀고 계시겠어요? 저 빨리 좀 갔다 올게요. 코사인의 텐덴트가 오빠랑 그거 자꾸 이렇게 힐끗힐끗 하지 마시고, 힐끗힐끗도 뭐 방법이 없으면 그렇긴 한데, 최대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부터 먼저 좀 진행하고 나서, 그리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1-3번. 이그샘플 1-3번. 또 한번 채워볼게요. 이그샘플 1-3번 문제. 어떤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A, B, C, D, E. 자, 사인 B는 뭐라고 했으니까 빗변분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 BD. BD를 빗변으로 했으면 높이는 누가 돼야 돼? DE가 돼야 되죠.
다음 두 번째. 지금 빗변분의 높이여야 되는데 높이가 AC야. AC가 높이네? 그럼 누가 빗변이 되는 거야? AB가, 그쵸? AB라는 애가 높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코사인도, 빗변이 돼야 되겠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BD분의 밑변이니까 BD야. BD가 빗변이래. BD가 빗변이래. 어떤 삼각형을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잖아. 근데 BC까지 가면 안 되지. 여기서 끊겨야지. B죠. 이해 안 돼? 아니, 이해는 되긴 되는데 약간 처음이라서 그런지 약간 좀 그렇게 패션이 빠르게 빠르게 그쵸.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제를 좀 더 풀어볼까? 더 풀어보는 거 어때? 너 푸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도 필요 없고, 아니. 요건 너무, 요거까지는 너무 헤비하고. 제가 가벼운 거 하나 드릴까요? 문제만 더럽게 많고 엄청 쉬운 걸로? 없니? 수령은 답지가 없잖아. 아쉽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없네요. 왜 없지? 좀 쉬운 연산 교재 하나 좀 보여드릴까 했는데. 전시고, 중등, 고등 참고서는 당연히 없을 거고. 나 진짜 어디 갔지? 예전엔 되게 많았었는데, 없어졌다. RPM. 개념 플러스예요. 필요 없고. 일단은 비원 교재 한번 연습하면서 요것도 한번 좀 진행해 볼게요. RPM 교재 3학년 2학기 거 한번 같이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걸어놓고, 걸어놓고 수업하죠. 자, 코사인 B. 그러니까 BC라는 애 불러가 되려면은 AB가 돼야 되고요. 탄젠트 BE분의 DE 또는 BC분의 AC 이런 식의 어떤 삼각형에서 길이를 비교하는 건지를 보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sin B는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BD라고 나와 있으니까 BD분의 그럼 어느 삼각형이구나? 이 안에 있는 작은 삼각형이구나. 그럼 또 AC라고 나오면 AC 큰 삼각형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어느 삼각형에서 길이 B를 구해야 되는지만 찾아주면 되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입니다. 자, 예제 1-1번.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AC의 길이를 구하는 걸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 요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보신다면 12 길이가 얼마? 2루트 11
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게 크기가 A, B, C 라고 한다면 코사인 A 코사인 A 빗변 어디야? 그래서 코사인 A는 코사인 A 탄젠트 A거든요. 코사인 A가 얼마? 12분의 2 루트 11. 탄젠트 A는요? 약분하지 마요. 그냥 써요. 탄젠트 2 루트 11분의 10. 약분하지 마요. 지금 저 삼각형에서 이거 보는 게 우선이잖아. 이걸 굳이 왜 계산부터 하려고 그래? 보이면 계산이야 쉽잖아. 보이는 요 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B. 사인 B는 얼마? 여기야. B가 여기야. 빗변분의 높이 어디야? 누가 높이야? 여기 제가 높이야. 높이는 대변이야. 높이는 대변이야. 높이는 대변이야. 뭐라고? 높이는 대변이야. 높이는 대변이야. 높이는 대변이야. 높이는 대변이야. 크니까. 빗변분의 12분의 1루트 11. 이제 계산해보자. 6분의 5 더하기 6분의 루트 11. 답 끝. 몇 번? 1번. 삼각형만 잘 찾아서 구하시면 돼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유제 1-1번, 1-2번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분 시간 드립니다. 선생님 1-1번은 삼각형이 없는데. 그려. 요렇게 그려. 기준각 왼쪽으로 박아놓고 그려. 원래 진짜 정말 확실히 학년마다 차이가 나기는 하는구나. 어쩔 수 없이. 네. 다 하셨나요? 아니, 제가 방금 전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은 1시간 정도면 충분히 19페이지까지 설명이 가능했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아까 OT를 한참 했던 건데, 이게 안 되네? 이거 안 되는 것도 처음이라 신기하네. 보충을 잡아야겠는데? 난 니네 깜냥을 보고서 보충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1-1번, 제가 그리라고 했죠? 일단 삼각형 하나를 그려놓고, 사인 A, A가 여기 있다고 치면, 5분의 뭐예요? 13분의 5. 13은 누구? 밑변. 5는 누구? 높이.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는 얼마? 12.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코사인 A 값은 뭐분의 뭐? 13분의 12. 이렇게 바로 구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의 직각삼각형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사인 A는 탄젠트 B분의 1. 탄젠트랑 사인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연관을 짓자면 사인이랑 코사인이랑은 비슷할 수 있어요. 봐봐. 제가 봐봐 얘들아. A, B, C라고 할게요.
사인 A랑 코사인 B랑 서로 같다?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 아, 코사인 B구나. 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인 B랑 코사인 C랑 같아요, 틀려요? 코사인 A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근데 탄젠트 A랑 탄젠트 B랑은 서로 무슨 관계게? 역수 관계예요. 왜요? 네, 12분의 5랑 5분의 10이랑이니까. 아무 관계가 아니기엔 너무나도 뚜렷하게 역수 관계죠. 그죠? 네. 이 정도도 기억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나중에 꼭 아무도 손이 안 움직이긴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적어 놓고 기억하십시오. 제가, 기억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내가 이건 닥치고 외워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이 한 3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 나오고요.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개념적으로 설명을 한 이후에 추가 과정 같은 경우 얘는 이런 거는 플러스 알파로 알고 계시면 편리합니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1번 자 사인이랑 탄젠트랑 상관없어요.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똑같으면 안 돼요. 그죠? 저기 밑변 변의 길이가 서로 달라요. 사인이랑 자 그럼 3번 맞죠? 3번이죠. 외워놓으면 쓸모가 있죠. 자, 5번 코사인이랑 사인이랑은 역수관계가 될 수 없어요. 탄젠트랑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번 내가 저 모양을 딱 봤을 때 뭐 하고 싶어질까? 그렇지, 각을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져야 해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각의 위치가 x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직각이라고 한다면 어디로 바꿔서? 이쪽으로 x를 구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x를 구하시면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1이라고 주어져 있고 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얼마? 2죠, 2. 아,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직각삼각형부터 찾으셔야 돼요. 길이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쓰는데요. 첫 번째가 피타고라스, 두 번째가 닮음, 세 번째가 삼각비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하게 될 거예요. 비율로 얘기하자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 98%, 닮음을 이용하는 과정이 0.5% 이하, 나머지가 1.5% 정도가 삼각비를 이용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그 0.5% 닮음 찾을 거야? 그럴 필요 없죠. 뭐부터 구해야 돼요? 직각삼각형부터 찾아야 되죠. 삼각비로 구하든 피타로 구하든 어쨌든 무조건 직각삼각형 보이면 피타고라스 공식부터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이건 입력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sin x 뭐분의 뭐 2분의 루트 3 탄젠트 x 루트 3 답은 2분의 3 많이 헷갈리시면 제가 이 영상 집에 이따가 올려놓고 갈 테니까 아마 내일 다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씩 천천히 들려보면서 복습하시고 공부 다시 한번 하세요. 자, 밑에 있는 거 유제 1-3번, 1-4번 같은 경우에도 뭐 하면 돼요? 1-3번 뭐 하면 쉬워요? 옮겨놓고 x가 어디 있고 y가 어디 있고 옮겨놓고 구하시면 조금 편리합니다. 1-4번도 마찬가지로 x를 b에다가 옮겨놓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은 아니고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보게 될 익숙해져야만 하는 숫자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다각형 중에서 제일 많이 본 정다각형은 뭐예요? 정사각형. 그 다음은요? 정삼각형.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써먹어 보자.
정삼각형의 반만 쪼갤 거예요. 정삼각형, 요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먹어져 있는 정삼각형에서 반만 쪼갭니다. 반만 쪼개서 얘만 쓸 거야. 반 쪼개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정삼각형 한 각의 크기는 몇 도? 그러니까 여기는 몇 도? 60도. 그럼 여기는 얼마? 30도가 되죠? 그럼 이때 우리 반으로 잘랐어요. 여기 제일 짧은, 항상 길이 b를 구할 때는 제일 짧은 애를 기준으로 해요. 제일 짧은 애, 여기를 1이라고 놓으면 여기가 얼마? 2. 그럼 남은 하나의 길이는? 뭐래, 미친 사람아. 루트 3.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왜 2냐고요? 우리 방금 전에 반으로 잘랐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2예요. 자, 요 도형을요. 제가 기준각 왼쪽 구탱이에 박는 거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저 모양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요렇게 30도짜리 60도짜리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삼각형, 아까 사각형이 있었죠? 정사각형이 있다 그랬죠? 그 정사각형에서도 똑같이 반만 자를 거예요. 반만 잘라서 반 자르면 몇 도? 45도. 자, 그럼 요 길이를 1로 잡으면 여기도 1이 되고 나는 요 빗변의 길이는 루트 2라고 잡을 수 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삼각형 두 개를 더 그려주겠습니다. 누구를 더 그릴 거냐면 아까랑 똑같은 애, 요 놈 45도짜리 하나. 기준각 요 60도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기준각 60도짜리 하나. 그냥 똑같이 그릴 건데 얼마니? 이거 2칸 반인가? 똑같이 그리긴 똑같이 그리는데 그냥 모양만 살짝 위치만 바꿔줄 거야. 60도짜리. 길이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1대 2대 루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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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는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외우라고 시키냐면 그냥 작은 각에 있는 대변부터 시키거든요. 그래서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로 시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걸로 시작해서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으로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막 목매달아서 아니야, 난 1대 2대 루트 3이 맞아. 아니 1대 루트 3대 2가 맞아. 이거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 중에 저기 같이 술 먹던 사람 중에서 한 3시간 동안 술 먹으면서 싸우고 있던데 미치는 사람들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냥 둘 다 네 말이 옳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찌됐든 뭐 하면 된다? 외우면 된다. 두 번째, 여기는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1대 이렇게 한 상태로 이제 뭘 볼 거냐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하여 30도라는 특수각, 45도라는 특수각, 60도라는 특수각에 대한 크기를 한번 다 써보죠. A의 크기가 30도이면 사인 30도 얼마라고? 무슨 2분의 1이죠. 아, 느려 터졌어 진짜. 정말 도형 되게 못 보는구나. 큰일 났다 얘네 2학기 때 고생하겠는데. 사인 A는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 사인 45도는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 유리화해서 2분의 루트 2라고 할 수 있죠? 사인 60도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여기 딱 붙어있니? 60도 하자.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코사인 A 같은 경우는요? 그냥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 코사인 60도? 2분의 1. 자,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얘는 유리화하지 마세요. 왜? 얘는 유리화 안 하는 게 좀 더 계산하기가 쉬워서. 그럼 탄젠트 45도. 1. 탄젠트 60도. 루트 3. 지금 한 명만 대답하고 있는데 그 한 명 말고 못 따라오시는 거 아니죠? 괜찮아요? 괜찮죠? 안 되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냥 물어보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네.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지금. 이거 매칭 시켜서, 요렇게 조합해가지고 아무거나 저한테 얘기해봐요. 아무나 한 명, 네. 이게 질문하라고. 아무거나. 사인 A 60도. 사인 A 60도가 아니라 사인 60도라고 해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 1. 들어와. 다 덤벼. 했어, 2분의 루트 3. 2분의 1. 2분의 루트 2. 를 너네가 하셔야 돼요. 이게 너네들이 해야 될 일이야. 다음 시간에 물어본다. 책에 있어. 책에 있어.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나와. 자, 그리고 웬만하면 사진 찍지 말고 필기를 해. 그러니까 공부는 손이 움직여야 공부다. 얘들아. 눈이 움직이는 거는 독서라고 해. 그리고 그건 공부라고 하지 않아. 무조건 손이 움직여야 공부다. 자, 외우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조금 드리자면요. 예,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요 외우는 팁 같은 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특수각 같은 경우는 어디서 30도, 45도, 60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정삼각형에서 두 가지 나오고 정사각형에서 45도 하나가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가 아까 뭐라 그랬죠? 탄젠트는 영어로 진짜 기억력이 진짜 대박이야. 기울기. 그래서 탄젠트 45도짜리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1이라고. 탄젠트는 기울기로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1, 3, 이런 그래프. y는 x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 요렇게 생겨먹었죠? 이거 기울기가 몇 도라고요? 45도. 기울기가 1이니까 탄젠트의 값이 1이 되는 탄젠트 값을 45도. 이런 식으로도 찾아요.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생각을 조금 한번 바꿔볼까요? 원주각을 하나를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려야겠다. 여기다가 원주각 하나만 그려볼게요. 원주각이래. 원을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원 중에서도 그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 원을 그릴 건데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1사분면에만 잘라서 그릴게요. 그러면 근데 그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1이라고 놓는다고 한다면 원점에서부터 어떤 원 위에 한 점을 A라고 놓고 그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부분을 B라고 했을 때 OA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1이에요. 자, 그럼 요 길이를 내가 예를 들어 알파라고 놓는다면 사인 알파는 얼마예요? 사인 알파는 몇 분의 몇이지? 사인 알파는 뭐분의 뭐지? 5a분의 ab. 근데 5a의 길이가 얼마야? 5a분의 ab인데 5a가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ab의 길이와 같아. 맞아, 틀려?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코사인 알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해? 그쵸? 5a분의 5b라고 구할 수 있는데 5a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5b의 길이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세 번째. 자,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애를 구하려고 이 삼각형에서 보니까
방금 전에 내가 지금 여기 분모 어떻게 했어? 분모를 얼마로 잡았어? 1로 잡아서 없애버렸죠. 분자만 확인했지. 그런데 지금 이거는 5b분의 5a 하면은 분모가 1이야 아니야? 아니지. 계산하기가 조금 그렇죠. 뭐 하면 좋을까? 아까 얘기했죠? 각이 변하지 않으면 크기랑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를 얼마로 바꿔버리면? 1로 바꿔버리면. 이런 삼각형 하나를 그려버리면. 여기를 CD라고 한다면 지금 5B분의 5A가 아니잖아. 뭐야? AB. 5B분의 AB가 아니라 5D분의 CD라고 바꾸면 이 길이는 CD다라고 놔도 괜찮지 않을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AB의 길이를 뭐라고 놓는다고? 사인 알파. 5B의 길이를 뭐로 잡는다고? 코사인 알파. 그럼 CD의 길이를 뭐로 잡는다고? 탄젠트 알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번 주목. 5B분의 AB래요. 5B가 아까 뭐라고요? 코사인 알파. AB는 아까 뭐라고요? 네, 탄젠트는 그럼 뭐라고요? 맞아요.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은 대수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대수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뭐라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진짜 맞는지 한번 봐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맞아, 틀려? 자, 다시 두 번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자, 그럼 이거 1분의 루트 3 나오는 거 맞아, 틀려? 맞죠? 그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자, 그럼 두 번째 뭘 볼 거냐면 지금 빗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1로 고정을 했을 때 저 알파 값을 계속 줄여봐. 얘를 계속 줄여봐. 줄이면 줄일수록 저 A라는 점은 어디에 가까워져? 그 X축에 가까워지니까 무슨 점과 가까워져? 아니, B랑도 가까워지긴 하겠지만 무슨 점,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로 갈 것 같아? 요 점이 뭐라고 했는데 지금 D점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AB의 길이는 알파가 작아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줄어들다가 알파가 0도가 되는 순간 AB라는 높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 써보죠. 사인 0도를요. 사인 0도는 그럼 얼마라고? 네, 높이가 없어요. 그러면 코사인 0도는 뭐가 돼요? 1이요. 우리 방금 전에 4분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1로 잡았는데, 네. 그리고 가로의 길이를 코사인으로 잡았을 때, 그죠? 그랬을 때 가로의 길이가 1이 됐어요. 자, 그럼 탄젠트 값은 뭐분의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분의 뭐라고? 1분의 0. 그래서 얼마?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능해? 그럼 거꾸로 이번엔 반대로 가보자. 90도. 90도는 어떨 것 같아? 각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높이는 어떻게 돼? 점점 커지다가 어디까지 커져요? 1까지 커지죠. 그러면 저 밑변의 길이는 점점 작아지다가 어디까지 작아져요? 0까지 작아지겠죠. 그럼 탄젠트 값은요? 어허. 그러니까 0분의 1. 우리 혹시 그런 숫자 알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나눗셈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하고 곱하기랑 나누기의 다른 부분하고 배웠던 게 뭐게?
0으로 나눌 수 없다죠. 존재할 수 없습니다. 0분의 1 그딴 거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선을 배우셨다면 직선을 가지고 조금 더 이해를 시키는 방법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직선 1차 함수와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알파라고 하는 이 OA의 연장선과 x는 1이라고 하는 직선과의 교점의 위치가 C가 돼요. 가게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CD의 길이가 커질 거라고 더 커져요. 근데 그렇게 x는 1이라고 하는 직선과 OA의 교점이 생겨야지만 탄젠트 값이 나오는데 90도라고 하는 애는 x는 1이랑 서로 어떻게 돼? 평행하죠. 만나지 않죠. 교점이 안 생기죠. 그럼 탄젠트 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고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헷갈리시면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 몇 칸짜리? 15칸짜리. 15칸짜리 표입니다. 자,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저는 도저히 안 되는 평균 40점짜리 애한테 이런 식으로 알려줘서 수학 점수 80점을 맞게 해봤습니다. 자, 일단 사인만 외워. 주구장창 외워. 무조건 외워. 사인은 답이 없어. 하나만 외워. 요 한 줄만. 그럼 외우는 방법 두 번째. 어떻게 외워?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로 외워. 2분의 루트 0이니까 0이에요. 2분의 루트 1이니까 2분의 1이에요. 2분의 루트 2니까 그대로 쓰고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쓰고요. 2분의 루트 4니까 1이에요. 0, 1, 2, 3, 4로 커져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그죠? 그럼 코사인은요? 거꾸로 써요. 거꾸로 써요. 뒤집어지죠? 그럼 탄젠트는 제가 이거 외우라고 시킨다고 했죠? 네. 그래서 15칸을 완성할 수 있어요. 한 줄만 외우면. 도저히 안 되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평균 40점짜리한테는 이렇게 갈려줘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한 칸 한 칸 따로따로 외우셔야죠. 내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사실은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저는 이 그림 3개를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길이비와 함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것만 써요. 코사인, 사인, 탄젠트만 써요. 저거랑 이 그림을 전 2가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전 아직도 그려요. 탄젠트 60도라고 하는 순간 60도짜리 삼각형에서 탄젠트를 구해서 루트 3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들한테 아까. 그게 단지 빨라서 외워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 그걸 즉석에서 계산을 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 스타일이고요. 안 되면 뭐 하라고요? 외우세요. 15칸 다 외우세요. 별 수 없어요. 이거를 원활한 풀이를 위해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면 불가능합니다. 자, 한번 진행할게요. 자, 특수각 외워서 푸시고요. 이그젬플. 자,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가 빠르게 계산하면 어디까지 계산 가능하냐라는 걸 말씀드리자면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3은 루트 3이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고요.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2분의 3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숫자를 보자마자 바로바로 내 머릿속에서 저걸 떠올릴 수 있어 주실 때까지 연습이 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일단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신다면 2분의 루트 2를 제곱하시면 2분의 1이고요. 2분의 루트 2를 제곱하시면 2분의 1이라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너네들한테 보여줬던 이거 교과서에 교재에 없죠? 교재에 없는 공식 하나만 더 써드리자면 이거는 안 써먹어도 되기는 하나
지금 여기서 이것 또한 어디서 나오는, 괜찮아?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냐면 똑같이 대수에서, 대수의 라는 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삼각비 심화과정. 뭐냐면, 그 sin A를 제곱하게 됐을 때 이걸 통째로 제곱하거나 아니면 얘를 요렇게 쓰지는 않아요.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는 거는 각을 제곱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사인을 제곱할 때, 이 값을 제곱할 때는 문자 뒤에다가 숫자를 써줍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에요. 항상 1이에요. 언제나 항상 1이에요. 무조건 1이에요. 왜요? 방금 전에 네가 니를 봤어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알파는 1이에요. 피타고라스로 써도 되잖아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에요. 그렇지 않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그래서 각도만 똑같으면, 네. 그래서 방금 전 거기서 나온 45도 제곱 더하기 45도 제곱은 1이에요. 그럼 사인 60도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60도의 제곱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사인 1도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1도의 제곱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게 크기가 똑같으면 1이에요. 이건 네, 요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알아두면 네, 생각보다 써먹을 때가 많답니다. 자, 그러면 4번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2죠. 코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니까 뭐 계산해 주시면 계산 좀 그지같이 나오겠네요. 뭐 여러 가지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네, 그래서 예제 2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못 푸신 유제는 풀어오세요. 풀어서 채워놓으세요. 개념 한 통 교재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에 답지 붙어 있습니다. 처음 써보냐? 교재 제일 뒤에 답지 붙어 있습니다. 그거 못 떼요. 못 찢어요. 저는 어차피 답지 수거 안 합니다. 전 답지 수거 안 해요. 전 답지 수거 해봤자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시중교재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시중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면 1분이면은 답지를 찾을 수 있고요. 보통 한 15초에서 10초 정도면 답지를 인터넷에 다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답지 수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풀이 과정을 볼 겁니다. 개판 쳐놓거나 답만 있거나 그러면은 네, 물어보고 대답 못하시면 책 찢을 겁니다. 아, 책 찢는 건 너무 야만적인가요? 알았어요. 책을 압수하고 새로 복사를 해드릴게요. 제가 작년까지는 책을 찢었는데 올해는 제가 책을 아직까지 찢지는 않고 있어요. 아니, 이상하게 매년 제 말을 더럽게 안 들어서 한 6번에서 7번 정도 경고를 하고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도 끝까지 안 하길래 끝까지 개판을 쳐놨길래 제가 그 거짓말에 해당하는 그 부분 그래서 제가 눈앞에서 책을 찍고 이렇게 고스란히 갖다 버렸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 응? 아니, 전에도 그 샵에서 끝나서 그랬어요. 아니 그 책을 찢는 거는 이제 안 해요.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나이가 이제 38개다 보니까 안 찢긴다기보다는 그런 데다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안 찢길지 안 찢길지도 모르고 그렇게 찢으면 되게 잘 찢어져요. 그거 말고 제가 예전에 찢을 때는 이렇게 찢었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찢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대로 이어서 3번 갈 거예요. 14페이지. 저 이거 했어요. 그죠? 이그샘플 3-1번. 사인 38도. 사인 38도니까 뭐 읽어야 돼? AB의 길이를 구해야 돼. AB의 길이 얼마야? 0.6157. 0.6157. 그럼 코사인 38도는 어디야? 0.7880. 그죠? X좌표예요. 탄젠트 38도는 빗변의 길이가 1이 되도록 하는 값이니까
0.7813. 여기서 그려서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인데 생각해보면 코사인이랑 사인은 저 원 밖으로 벗어날 수 있냐 없냐? 없지 않아?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돼 있어요. 1을 넘어갈 수 없죠. 이렇게 저거 원 밖으로 벗어날 수 없잖아. 그럼 코사인이랑 사인이라는 값은 가장 클 때 얼마야? 1이거든. 근데 탄젠트는 이 원에서 보는 거야? 원 옆에서 보는 거야? 원 옆에서 밑변이랑 높이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1을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겁나 커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숫자로 적어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1도일 때 x가 그 사인이 얼마고 코사인이 얼마, 2도일 때 사인이 얼마고 코사인이 얼마라는 식으로 다 찾아놓은 게 그 다음 페이지 다음 18페이지에 있는 삼각비 표입니다. 네, 제곱근표와 동일해요. 읽는 순서는 네, 사인 뭐 몇 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몇 도에 대해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요거 찾아서 그러니까 읽으시면 돼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그젬플은 제가 여기 요거 이그젬플 3-2번은 한번 여러분들 표 채워서 외우시고요. 예제 3-1번. 답은 옳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옳게 고쳐봅시다. 몇 페이지? 3-1번이니까 15페이지. sin x 0.666 0.6 그죠? 코사인 x는 얼마? 0.8. 코사인 y는 어디 있어? 0.5네. 그러면 sin y는 어디 있고? 0.9. 탄젠트 x는 저 옆에서 봐야 되니까 0.75가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바르게 고쳐주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푸지 마시고 옆에다가 요렇게 바꿔주십시오. 요렇게 바꿔놓으십시오. 요렇게 바꿔놓으세요. 아시겠죠? 다음 3-2번 답은 자, 0도랑 90도까지 포함해서 특수각이에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 5종류가 특수각이에요. 그럼 특수각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외워주시면 돼요. 탄젠트 0은 0, 탄젠트 45도 1 맞고요. 코사인 0은 1, 코사인 90은 0 맞고요. 사인 0은 0, 코사인 90은 1 맞고요. 탄젠트 60은 루트 3, 코사인 60은 2분의 1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죠. 이렇게 한번 보니까 방금 전에 요거 그림 각도를 잘 생각해 보면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은 점점 어떻게 돼? 높이. 사인이 높이라고 했잖아. 사인은 점점 어떻게 돼? 커져요. 그거의 반대로 밑변의 길이는 점점 어떻게 돼? 그럼 바꿔서 물어볼게.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은 점점 어떻게 돼요? 뭔 소리야? 다시 얘기할게.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이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져요. 밑변의 길이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져요. 바꿔서 얘기할게. 자, 각이 점점 커질수록 사인 값은 점점 커져요. 코사인 값은 점점 작아져요. 그럼 둘 사이에 같은 건 어디를 기준으로? 45도를 기준으로 점점 사인은 커진다 그랬으니까 45도보다 큰 구간에서는 사인이 커요? 코사인이 커요? 사인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45도보다 작을 때는 사인이 커요? 코사인이 커요? 코사인이 더 크다까지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 그림으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코사인이 더 크고요. 네, 사인이 더 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탄젠트는 45도를 넘어가는 순간 1을 벗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제일 커요. 그죠? 3-3번. 제일 작은 거 누구게? 기억입니다. 이유는? 사인인데 각이 제일 작아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 25랑 사인 45랑은 어떻게 비교해야 돼? 코사인이 45도보다 작을 때는 훨씬 크다고 얘기했죠. 코사인이 더 커요. 코사인 25도가 사인 45도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작은 애는 사인 45도입니다. 기억 리을이에요. 그 다음 누구? 디귿. 그 다음은 니은. 니은이 얼마니까? 1이니까. 그 다음은 탄젠트 50도. 그 다음은 탄젠트 65도.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페이지까지 어떻게든 우겨 넣었다. 그러면 개념한 통의 문제가 너무 적어요. 11페이지까지밖에 없거든요. 아, 비원 교재. 비원 교재가요. 비원 교재가 11페이지까지고요. 개념한 통이 아까 19페이지까지 풀어오라고 했는데 문제수가 너무 적어서 지금 연습할 거를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뽑아놨는데 갔다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한 것 같아서 그건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대신에 윙 좀 하나만 풀어오세요. 윙 하나 23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네, 윙 챕터 하나 있잖아요.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 윙 챕터 하나. 챕터 하나가 많은 문제 아니고요. 11조까지 맞아요. 내신 필요하다면 푸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필요하다 싶으면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숙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